정미의 인생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은 분주했지만 긴박하지는 않았어요. 한날 1시 거의 같은 시간에 두 아이가 태어났고 어른들은 처음엔 그 차이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울음소리도 비슷했습니다. 누가 먼저인지가 중요한 순간처럼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기록을 위해 누군가는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몇 분의 차이였습니다. 길다고 말하기도 짧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시간이었죠. 그 차이는 아이들 사이에서 느껴지지 않았고 표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쪽이 먼저네요. 그 한마디는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었죠. 그저 확인에 가까운 말이었고 방 안의 공기는 그 말에 맞춰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정미라는 이름은 그렇게 먼저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 울어서도 아니었고 더 튼튼해 보여서도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을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기쁨도 걱정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고 그 시선은 한 번 더 아이들 위를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정배구나. 그 말은 담담했습니다. 결론처럼 들렸지만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은 아니었죠. 아버지 자신에게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온 순서대로 누워 있었죠. 그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집안에서 이름이 불릴 때면 정미가 먼저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정한 적은 없었지만 그 순서는 자연스럽게 굳어졌습니다. 말을 시작할 때도 무언가를 확인할 때도 사람들의 시선은 먼저 정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혼잣말처럼 같은 말을 되뇌곤 했습니다. 누군가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고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정미가 정배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감정이 크게 실리지 않은 채 흘러나왔고 집안에서는 자주 반복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이 필요한 때마다 조용히 떠올려지는 말이었죠. 정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기대도 역할도 설명되지 않았고 선택권이 주어진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름이 먼저 불렸고 그 자리가 늘 앞쪽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직 작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문제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인생은 그날을 기준으로 아주 미세하게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고집의 기원. 이 집안 이야기를 하려면 아버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름은 오래된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본래 이름은 개똥이었습니다. 웃기려고 붙인 이름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쉽게 살아남지 못하던 시절, 이름이라도 천하게 지어야 명이 길어진다고 믿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애만은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붙였고 아버지는 실제로 오래 살았습니다. 다만 어디에서도 자기 이름을 먼저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한 박자 늦게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름 앞에서만큼은 유난히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이름,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이름, 누구 앞에 내놔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 아버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바꿔준 사람은 아버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 정미 그녀의 할머니였습니다. 개똥이는 밖에서나 부르는 이름이다. 집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날 이후 아버지는
집안에서 순화하여 개동이 되었고 그 기억을 말 대신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이름을 부를 때면 정민은 늘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굳어진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정미아. 부엌에서 이름이 불리면 정민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야 다른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바쁠수록 말은 짧아졌고 짧아진 말 속에서 정미의 이름은 더 자주 나왔습니다. 시간이 헷갈리면 정미가 달력을 봤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빨랐습니다. 정미가 알지?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지만 대답을 기다리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걸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밥상이 차려질 때도 정미는 늘 자리에 있었습니다. 반찬이 모자라면 젓가락이 먼저 멈췄고 그 멈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미를 볼 때면 확인하는 눈길을 조금 더 오래 두었습니다. 그 눈길에는 의심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정미면 되지. 정미가 정배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부탁도 아니었고 부담을 덜어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뒤에 습관처럼 쓰이는 말이었죠. 정미는 자기가 먼저라는 사실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같은 날이 반복될수록 정미의 하루는 조금씩 앞에서 시작하고 조금 늦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설명할 만큼 크지 않았고 거슬릴 만큼 따로 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만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배가 태어난 밤. 그 시절엔 병원보다 동네가 먼저 아이 일을 알았습니다. 선술집에서는 이미 똑같은 이야기가 몇 바퀴나 돌고 있었습니다. 배 봐라. 저건 아들 배다. 아니야, 너무 옆으로 퍼졌잖아. 누군가는 실제 배처럼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였고 누군가는 일어서서 걸음 흉내를 냈습니다. 걸음이 딱딱하면 아들이고 살살 흔들리면 딸이래. 그건 옛말이지. 요즘은 배꼽을 봐야 해. 아무도 병원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다들 한 번씩은 마친 적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소주잔만 비웠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만수가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배만 보고 말지 마라. 순간 사람들 말이 멈췄습니다. 걸음걸이를 봐야 돼.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아들이고 옆으로 흔들리면 딸이야.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만수는 한 번 더 잔을 들이키고 단정하듯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아들이다. 웃음이 터졌고 누군가는 역시 만수야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 잠시 후 아버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이름부터 지어야 해.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부터 지어요. 첫째는 아들이고 이름은 정배다. 아버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름은 미리 정해놔야지. 그래야 안 흔들리지? 그날 밤 선술집에서는 아무 일도 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주는 바닥나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도 병원도 검사도 없었지만 그날 밤 하나의 이름은 아버지 마음속에서 먼저 살아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정미의 자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교실뿐이었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그대로였습니다. 성적이 나오는 날이면
어른들의 말은 늘 정미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괜찮지? 아버지는 짧게 물었고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 하나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공부는 집안에서 선택처럼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방향에 가까웠죠. 정미는 하는 애야. 그 말은 응원 같았지만 평가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미는 그 말 속에서 멈춰설 자리가 없다는 것도 조용히 배워갔습니다. 학원에 가는 길은 늘 같았고 시간표는 미리 정해졌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굳이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동생이 먼저 쉬어도 정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가 비교하지 않아도 그 집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정미의 방불은 늘 먼저 켜졌고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그 리듬이 집안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말없이 오래 보았습니다. 칭찬보다 먼저 확인하는 눈길이 스쳤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면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그 말에는 기대와 계산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 둘을 굳이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미는 따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맞는 속도로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미의 하루는 계획된 방향 안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로 가는 길. 그 시절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러 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의 몸도 조금씩 추슬러졌을 무렵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읍내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기에는 거리도 시간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앞에서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뒤에서 아이 하나를 업고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둘 다 신생아 싸개에 꼼꼼히 쌓여 있었습니다. 얼굴도 손도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기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여보, 근데 누가 먼저 나왔더라? 아버지는 아이를 더 꼭 안은 채 말했습니다. 그걸 지금 생각해?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신고하러 가는 거잖아. 순서를 적어야 한다며. 아버지는 짧게 말했습니다. 다 쌍둥이지 뭐. 어머니는 잠시 걷다가 아이를 업은 어깨를 조금 고쳐맵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안 되잖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기억을 더듬듯 말합니다. 자기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녀석이 먼저 아니었나?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랬나? 몇 걸음 더 걷다가 어머니가 이번엔 업고 있는 아이를 턱으로 가리키듯 말합니다. 아니야, 얘가 먼저 에르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피식 웃듯 말합니다. 울음은 나중에 나와도 한다니까. 어머니도 작게 웃다가 갑자기 중요한 걸 떠올린 듯 말합니다. 아, 기다려봐. 내가 구분하려고 이 손에 표시해 놨잖아. 어머니는 자기 손을 보여줍니다. 손가락 끝에 희미하게 남은 파란 칠. 이걸로 기억하려고 했거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 신생아 싸개가 아이들의 손을 꼼꼼히 덮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업은 아이를 살짝 흔들며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 좀 보자고. 아버지는 아이를 더 꼭 안은 채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그냥 이해를 첫째로 하자. 그 말에 어머니는 걸음을 멈춥니다. 아이 무게를 고쳐 업고 한숨처럼 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아주 똑같이 생겨서 누가 먼저 나온 게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잠깐 숨을 고른 뒤 툭 던지듯 말합니다. 다 당신 딸들이야.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정미가 조금 더 자라자 집안에서 그녀를 부르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뒤에 이유가 붙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미면 괜찮지.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어른들이 없는 날이면 정미가 집을 맡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맞추고 동생을 챙기고 문단속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정미가 하면 집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고맙다는 뜻이었지만 정미에게는 보호받는 자리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온 느낌으로 남았습니다. 친척이 모이는 날에도 정미는 먼저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른들 얼굴을 번갈아 보고 불편해질 것 같은 공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쟤는 참 야무지다. 그 말이 들리면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을 받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정미를 보며 말없이 끄덕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자리를 맡겨도 괜찮다는 확인처럼요. 정미가 있잖아. 정미가 정배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 말들 하나로 집안에서는 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미는 자기를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 했고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미는 보호받는 사람보다는 문제없이 버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일인 줄 알고 그 자리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기록으로 굳어진 순간 동사무소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사람들은 두툼한 외투를 벗으며 번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업은 채 연신 손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출생신고요. 창구에서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창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익숙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쌍둥이시면 둘 다 따님이시고요? 아버지는 잠시 머무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직원은 이름을 적을 칸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 첫째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아버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배요. 직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따님이신데 정배요? 아버지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 정배요. 직원은 연필을 들어 서류 위에 정배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어느 아이가 정배인가요? 그 순간 공기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한번 내려다보고 어머니가 업고 있는 아이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구 앞에서 허리를 굽힌 채 아이를 업고 서 있다가 직원의 물음에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만 보면 아는데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기 처음 나올 때 제가 손에 파란 칠을 해놨거든요. 헷갈릴까 봐요. 직원은 서류를 보다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해보시는군요. 근데 지금은 싸게를 다 싸매고 오셔서
정말로 두 아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생아 싸개에 푹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꺼내보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싸개를 풀었다가 아이 울음이라도 터지면 사람들 시선이 모두 쏠릴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정배인가요? 아버지는 한 번, 또 한 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요. 직원이 당연하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안고 계신 아이가 첫째이신 거죠? 아버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입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니, 먼저 나온 애는 내가 파란칠을 한 어머니가 말끝을 흐리며 작게 중얼거렸지만 직원의 손은 이미 서류 위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째 정배. 이렇게 기록은 조용히 남았습니다. 5분 늦게 태어난 아이가 법적인 첫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크게 소리 내지 않았고 누구도 그 선택이 이 집안의 이야기를 평생 어긋나게 만들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선 뒤에도 정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간만 바뀌었을 뿐 사람들 사이에서 서는 자리는 비슷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민은 말을 아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필요할 때만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약속이 바뀌어도 정민은 먼저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는 쪽이 더 빠르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늦을 때도 정민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다림이 익숙했고 기다리는 동안 생기는 침묵도 정미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정민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정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공기를 맞추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그 말은 자기를 달래기 위해서라기보다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자주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이면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힘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하루가 끝났다는 사실이 먼저 와 닿았습니다. 정민은 왜 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정민은 하루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 정민은 늘 문제없이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듣다 보면 누군가의 얼굴 하나쯤은 지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출생이나 이름에 얽힌 이야기 하나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어릴 때 괜히 이름 불리는 게 싫었던 사람, 설명부터 해야 했던 사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사실은 한 번쯤 말해보고 싶었던 사람 말입니다. 아들인 줄 알았는데 딸이었던 이야기, 이름이 2개였던 이야기, 명절만 되면 누가 첫째냐를 두고 같은 말을 수십 년째 반복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전 그날이 작은 꼬임 하나쯤은 조용히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